우리들은 어찌됐든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각을 만드는 영혼에 계속해서 정보를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용광로처럼 모든 정보들을 녹여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 받아두기는 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말들, 또 반쪽짜리 정보로 인해서 엉뚱한 것들과 조합이 되어 있던 말들, 또 내가 편식으로 미처 받아두지 못했던 말들 같은 것들이 저희 인생학교가 던지는 말들로 인해 툭툭툭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알아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 100일의 날들 뒤에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그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처럼 이 훈련을 하기 전과 후로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처럼 우리의 말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음성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뇌가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투는 뇌 속의 신경망이라고 하는 단단한 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을 자주 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반복할수록 뇌는 그 부정적인 방식을 가장 효율적인 습관 회로로 인식을 하고 길을 닦아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업이 뇌 속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말투는 과거부터 쌓아 올린 생각과 감정 에너지의 총량, 즉 업의 지문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어떤 감정과 태도로 세상을 대했는지, 그 인과율의 고리가 말투라는 형태로 가장 빠르게 순환을 하며 나에게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 신경망은 고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이해의 언어로 말을 건네려는 노력을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긍정적인 신경망을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교정한다는 것은 결국 뇌 속의 업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실천적인 작업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투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업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로 업보라는 식으로 사용을 했겠죠. 아마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그걸 그저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업보라고 부르면서 지나치죠. 이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과정인데 정작 배움을 통해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나름의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만 급급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과거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전쟁이 커다란 변곡점이 됩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내려오던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돼버렸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정작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들은 한반도에서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입니다. 소위 서양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 만든 지식과 정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까지 아주 통째로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이 한반도에선 단 한 번도 없었던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고요. 모든 국민이 한글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전 국민이 글을 알게 되는 일은 유사일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전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뭉쳐서 대한민국을 으쌰으쌰 하면서 건설을 했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신앙단체들을 만들고 또 사교클럽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이 신식 문물들을 대학이라는 곳으로 흡수해버립니다. 딴 따라도 심지어 머리를 만지는 미용까지 말이죠. 이렇게 대학물을 먹은 문물들은 세련미를 갖추면서 한 단계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단 한 세대가 모두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아날로그 세대들입니다. 1940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이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세대들은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최첨단 AI의 시대까지 달려오는데 7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걸 다 견디고 살아낸 게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문명의 충격을 다 견뎌냈을까요? 저는 가끔 우리나라 국민들 상이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제 스스로 가끔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수고했다고.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런 5만 가지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했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주는 오직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죠. 나는 몇 번의 윤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마지막 윤회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배를 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고요. 모든 인류가 글을 배우고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로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의 어딘가에서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환경들은 이제 다 만들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 우리가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각성이 될 수 있는 교육 말입니다. 이제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행복에 이를 수 있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하면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행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전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체득한 이 인생에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지천명이 지났는데 나는 그 하늘의 명을 알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말입니다. 저는 의외로 국민교육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숙명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살아낸 우리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이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재미난 건요. 우리의 얼굴이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타고난 얼굴이 다른 것처럼 타고난 재주도 다 달라요.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 달랐죠. 그 덕분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았고요.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이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나는 잘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우리들은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거죠.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지 않으면요, 우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로를 깔아주지 않으면 그 농사 지은 쌀을 운반할 수가 없어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밥을 굶어야 할 거예요. 내가 먹는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만든 이 사회는요, 너를 위해 살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라지는 아주 희한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며 악다구니를 써대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작동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하며 희생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 왔을지 내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눈물이 납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정말 애썼다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은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세요. 수고했다고.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이제는 마무리 작업만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소통을 하는 길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한 집안에서 사는 나의 가족들조차 돌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언어가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아는 걸 내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요. 내 가족들이 뭘 알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가 비록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한글을 배웠지만 그 같은 한글이라고 해도 아는 바가 다르고 이해의 깊이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아서 우리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죠. 불통즉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아픔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아픔은 우리가 말로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내리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라.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의 말은 내가 모르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같은 한국말을 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쓰는 사랑은 전혀 다른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정반대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죠. 우리의 불통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아기가 막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듣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상대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할 수 있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요?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하면 좋아라 합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상대는 변합니다. 나를 따라하게 돼요.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덤벼들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윤회 속에서 희생을 하며 오늘날을 만들었지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될 때 평화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내가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나는 저절로 자유로워지고요. 그 누구도 이해하고 쓸어 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해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못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미션을 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됐는데 진정한 자유는 말이죠. 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실력자가 진정한 자유인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들의 말투는 우리의 업입니다. 내가 걸어온 전생애가 만든 나만의 무기인 거죠. 그 말투로 세상을 평정하는 실력자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